다가오는 일요일인 11월 7일, 썸머타임이 종료됨에 따라 시간이 1시간씩 늦춰질 예정인데요. 하지만 캐나다 일부 지역에는 시간 변동이 없을 예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표준시로 전환될 때가 가까워짐에 따라 온타리오주와 BC주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1년에 2번 시계를 바꾸어야 하는 썸머타임제를 폐지하자는 아이디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8일, 유콘 지역은 더 이상 썸머타임으로 인한 시간 변화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사상 마지막 시간 변화를 겪었습니다. 현재 매년 3월과 11월 썸머타임으로 인한 시간 변경을 적용하지 않는 캐나다의 지역은 서스케처원 주의 대부분과 퀘벡주 동부, 누나부트의 사우샘프턴 섬, 온타리오주, 북서부 BC주 특정 지역들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할로윈이 며칠 전이었지만 이미 새해 전야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밤을 보낼 장소를 지금부터 당장 찾아보고 있을 것입니다. 에어비앤비는 과격한 새해 파티를 단속하기 위해 새로운 상품과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회사는 새해 전야의 캐나다, 미국 및 기타 여러 국가의 집 전체 숙소에 대한 일방 예약을 긍정적인 리뷰 이력이 없는 게스트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2박 숙소의 경우 잠재적으로 과격한 파티의 위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더 엄격한 제한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리뷰 기록이 있는 경우 에어비앤비는 제한 없이 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2020년에 모임에 허용되는 손님 수와 금지된 방의 행사를 제한하는 글로벌 파티 금지를 도입했습니다. 우리가 이전례 없는 시기에 파티 금지를 기반으로 하고 커뮤니티를 계속 보호함에 따라 새해 전야와 같은 공휴일에는 승인되지 않은 파티의 위험이 더 높아지고 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과격한 새해 전야 파티를 단속하기 위해 새로운 제품과 정책을 도입하여 호스트를 보호하고 이웃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회사는 발표했습니다. 올해 캐나다의 할로윈에서는 과격한 파티를 줄이기 위해 새해 전야 제한과 유사한 정책을 구현했습니다. 이 소식은 캐나다가 공식 세계 여행주의보를 해제하면서 나온 것으로, 이는 비필수적인 여행이 다시 한번 허용됨을 의미합니다. 에어비앤비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책임 있는 여행 가이드를 확인하여 정보를 얻고 안전하고 현명하고 무엇보다도 모험을 존중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서리 메모리얼 병원 근처에 13만 5천 제곱피트의 부지를 7천만 달러를 들여 구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킹 조지 스카이트레인역에서 매우 근접한 장소이며 현재 그레이스 한인 성당이 위치한 곳입니다. 이 부지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교육 공간뿐만 아니라 주거 공간과 상업 공간 등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UBC는 이를 통해 지역적 위상을 높이고 프레이저 지역의 교육 기회를 더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더그 맥칼럼 서리 시장은 우리 도시의 굉장한 희소식이라고 소감을 밝히며, 항상 서리의 주민들이 가까이 다닐 수 있는 인류 대학들이 있어야 한다고 믿어왔다며,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이 서리에 캠퍼스를 여는 것을 지원한 것처럼 UBC가 서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허가들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필요한 공사는 많은 일거리를 가져올 것이고, 캠퍼스가 완성되면 도시의 젊은 층의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서리는 UBC와 SFU뿐만 아니라 퀀틀람 폴리테크닉 대학의 캠퍼스도 있으니 이제 BC에서 가장 큰 공립대학들 중 3개의 대학들의 캠퍼스를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리, 아보츠포드, 그리고 뉴웨스트민스터 교육위원회에 이어 밴쿠버 교육위원회도 역시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카르멘 초 밴쿠버 교육위원회 의장은 밴쿠버 지역 보건 당국은 밴쿠버의 성인과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이 90% 정도라고 밝혔으며, 학교들이 이 정도로 안정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백신을 의무화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적정한 인력 배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초는 적은 인원의 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없다면 학교가 운영하는데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리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엄마 린제이 락은 이러한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녀는 딸이 건강상의 문제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다고 밝히며, 인력을 잃을 걱정만 하지 안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백신을 의무화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한 4개의 학부들 외 BC주의 남은 56개의 학부들은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보니 헨리 BC주 보건관은 백신 의무화의 장단점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지역사회 및 그들의 학교들과 직원들의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결정권을 개개인의 교육위원회에 부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주 생활비용이 새롭게 계산된 지 몇 년이 지났고 온타리오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살기 위해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 업데이트되었지만 여전히 온타리오주의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타리오 리빙 웨이지 네트워크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계산은 4명의 가족과 1명의 자녀, 1명의 부모 사이의 평균을 고려했다고 밝혔으며 생활비용은 온타리오주 지역의 인구 변화와 인플레이션 증가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비용은 음식, 주거, 옷, 교통, 육아, 의료 레크레이션, 그리고 최소한의 여행 비용을 포함하여 온타리오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실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얼마나 벌어야 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택 소유, 채무, 자녀 교육비 및 다른 저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온타리오주 현재 최저임금은 14.35달러이며 모든 온타리오주 23개 지역 중 생활비용과 최저임금 사이에 가장 적은 격차를 가진 지역은 수세인트 마리로 생활비용은 16.20달러, 뒤를 이어 생활비용이 가장 낮은 곳은 썬더베이 16.30달러, 런던 16.55달러로 발표되었습니다. 토론토는 시간당 22.08달러라는 생활비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최저임금과 비교해 7.73달러가 차이가 났습니다. 생활비용이 많이 드는 다른 지역은 하든 지역 20.75를 기록했으며 휴 지역은 시간당 19.80입니다. 이 23개 지역의 새로운 평균 생활비용은 18.17달러로 온타리오주 최저임금보다 3.82달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거리에서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본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토에서도 계속해서 신종사기 수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월 2일 토론토 경찰청은 대중들에게 가짜 택시 혹은 승차 공유 드라이버와 승객과 관련된 새로운 사기에 대해 경고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종사기범들은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주차하고 누군가가 개입하기를 기다리며 요금에 대해 큰 소리로 논쟁하는 척을 합니다. 드라이버는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이유로 승객에게서 현금을 받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언쟁을 엿듣기를 기다렸다가 승객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자신의 직불카드로 지불함으로써 도움을 주기를 기다립니다. 드라이버가 제공하는 카드 리더기는 핀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카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일단 단말기를 사용하고 거래가 완료되면 논쟁 중이었던 승객에 의해 동일한 금액의 현금을 받게 됩니다. 드라이버는 직불카드를 돌려주는데 실제 카드가 아니라 똑같이 생긴 카피본을 돌려줍니다. 사기꾼은 원래 직불카드를 소지한 상태에서 사기 거래를 하고 그 사람의 은행 계좌를 통해 인출할 수 있습니다. 토론토 경찰청은 보도 자료를 통해 거래 후 카드를 검사하고 원본인지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카드를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핀을 입력하는 동안은 손가락을 가리고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건네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직업훈련비로 사용한 금액의 세금 공제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직업훈련 프로그램 비용에 대해 최대 2,000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타리오 정부는 2021년 온타리오 경제 전망 및 재정 검토를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개인소득세 직업훈련 세금 공제를 2022년까지 연장하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에 따르면 이 개인 소득세에 대한 규칙은 작년과 동일하며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50%, 최대 2,000달러를 환불할 예정입니다. 직업훈련 세금 공제는 수업료, 과세 연도에 수강한 캐나다 유자격 교육기관에 납부한 수업료 또는 해당 연도에 취한 직업, 무역 또는 전문 시험과 관련하여 특정 기관에 납부한 수업료와 같은 비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그 외에 해당하는 비용에는 대학이나 단과대학에서 제공하는 직업기술과정, 고등교육과정 등이 있습니다. 세금 공제를 청구하려면 2022년 12월 31일 온타리오주 거주자여야 하며 해당 연도에 대한 캐나다 직업훈련 한도가 $0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하며 나이로는 26세에서 65세 사이여야 인정이 됩니다.